혈이 잘 돌아야 100년을 산다. 그대, 오늘 아침 거울을 보았는가? 얼굴빛이 어떠하던가? 내 이름은 허준이요. 400년 전 이 땅에서 의원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오늘은 그대들, 60살을 넘긴 어르신들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 바로 혈에 관한 이야기요. 요즘 사람들은 혈액이라 부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혈이요. 동의보감 내경편을 쓸 때 나는 이 혈이야말로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 여겼소. 왜냐하면 혈은 온몸을 적셔주는 생명의 강물이기 때문이요. 그대의 몸속을 흐르는 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소. 마치 한강물이 밤낮으로 흐르듯 그대의 혈관 속을 돌고 돌며 온몸 구석구석에 생명을 전하고 있소. 하지만 60을 넘기면 이 강물이 예전만큼 맑고 힘차게 흐르지 못한다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욱 절실한 것이오. 혈이란 무엇인가? 내가 동의보감을 쓸 때 이렇게 적었소. 혈자는 혈맥 속을 도는 붉은 액체로 오장육부와 사지백회를 기르고 윤택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혈은 그대 몸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는 물이라는 뜻이요. 요즘 의학에서는 이걸 더 자세히 밝혀냈지요. 혈액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 또 여러 영양소와 산소가 녹아 있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요. 400년 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본다니 말이요. 하지만 본질은 같소. 혈은 생명을 나르는 것이요. 마치 농부가 논에 물을 대듯 혈은 그대 몸 곳곳에 생명수를 대는 것이요. 혈은 기의 어머니요. 기는 혈의 아버지니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오. 기와 혈은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는 뜻이요. 기가 없으면 혈이 돌지 못하고 혈이 없으면 기가 머물 곳이 없소. 둘은 부부와 같고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것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렇소.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보내는 것, 그것이 기의 작용이요. 그리고 그 혈액이 영양을 실어 나르는 것, 그것이 혈의 역할이요. 둘 중 하나만 약해져도 그대 몸은 병들게 돼요. 60을 넘으면 혈이 어떻게 변하는가? 젊었을 때 그대의 혈은 봄날 시냇물처럼 맑고 힘차게 흘렀을 것이요. 하지만 60년, 70년 세월이 흐르며 이 강물에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요. 첫째, 혈이 탁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중성지방이 늘어난다고 하지요. 마치 강물에 흙탕물이 섞이듯 혈관 속 혈액이 맑지 못하게 돼요. 둘째, 혈관이 좁아지요. 젊었을 때는 넓고 탄력 있던 혈관이 세월과 함께 굳어지고 좁아진다오. 동맥경화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혈관이 늙는 현상이요. 셋째, 혈을 만드는 힘이 약해지요. 골수라는 곳에서 혈액을 만드는데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소. 넷째, 혈을 도는 힘이 약해지요. 심장의 힘이 예전 같지 않고 혈액을 밀어내는 압력도 불규칙해진다오. 이것이 혈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요. 내가 동의보감에 이렇게 썼소. 40세가 넘으면 음기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음기란 몸을 적시고 윤택하게 하는 기운인데 바로 혈과 깊은 관련이 있어. 60을 넘으면 이 음기가 더욱 부족해지니 혈을 보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이요. 혈이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 그대의 몸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요. 혈이 부족하거나 잘 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내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소. 첫째, 얼굴빛이 누렇고 윤기가 없소. 거울을 보시오. 얼굴이 환하게 빛나던가? 아니면 누런 기운이 돌고 생기가 없던가? 내가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얼굴빛이요. 얼굴에 혈색이 없고 누렇다면 혈이 부족한 것이니라 라고 동의보감에 썼소. 요즘 의학에서도 이를 확인했지요. 빈혈이 있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부에 혈색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적혈구가 부족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 하오. 결국 같은 이야기요. 둘째, 손발이 차갑고 저리요. 추운 겨울도 아닌데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이는 혈이 사지 끝까지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는 신호요.
혈이 사지를 적시지 못하면 손발이 저리고 차가워진다고 했소.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말초순환장애라 부르더군요.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 하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흔하다고 하더군요. 셋째, 잠이 오지 않거나 자주 깨어 밤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가? 겨우 잠들었다가도 자주 깨어나는가? 이것도 혈과 관련이 깊소. 혈이 힘을 자양하지 못하면 잠들지 못한다고 동의보감에 썼소. 심장은 혈을 주관하는 장부요. 혈이 부족하면 심장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요. 요즘 말로 하면 신경전달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라고 하더군요. 넷째,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요. 아침에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수북이 빠진다면 주목하시오. 혈이 풍성하면 머리카락이 윤택하고 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했소. 머리카락은 혈에 남은 기운으로 자라오. 혈이 충분하면 머리카락까지 영양이 가지만 혈이 부족하면 몸의 중요한 곳부터 쓰고 머리카락은 버려지는 것이요. 요즘 연구에서도 철분이 부족하면 탈모가 온다고 하니 결국 같은 이치요. 다섯째, 가슴이 두근거리요. 특별히 놀란 일도 없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가? 혈이 부족해서 심장이 불안한 것이요. 혈어하면 심계정충한다고 했는데 심계정충이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말하오. 부정맥이라는 병명 들어보셨을 것이요. 혈액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잘 안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다고 하더군요. 여섯째, 눈이 침침하고 어지럽소. 간은 혈을 간직한다고 동의보감에 썼소. 그리고 간은 눈으로 통한다고도 했지요. 간에 혈이 부족하면 눈에도 영양이 가지 못해 침침해지는 것이요.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황반변성이나 녹내장도 결국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다고 하더군요. 일곱째, 입술과 잇몸이 창백하오. 입을 크게 벌려 잇몸을 보시오. 건강한 사람의 잇몸은 분홍빛이 돌지만 혈이 부족하면 창백해진다오. 입술도 마찬가지요. 혈색이 없이 하얗다면 혈이 부족한 것이요. 여덟째, 정신이 맑지 못하고 건망증이 심하오.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가? 아까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가? 이것도 혈과 관련이 있어. 혈이 뇌를 자양하지 못하면 정신이 혼미하다고 했소. 뇌에는 온몸 혈액의 5분의 1이 흐른다고 하더군요.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뇌세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요. 치매의 한 원인도 뇌혈관 문제라고 하지 않던가요? 혈을 맑고 풍성하게 하는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소. 어떻게 하면 혈을 맑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가? 첫째, 음식으로 혈을 기르시오. 약보다 음식이 먼저다라고 늘 말했소. 매일 먹는 밥상이 곧 약상이요. 대추를 드시오.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아서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오. 비장과 위장이 건강해야 음식에서 혈을 잘 만들어내오. 하루에 대추 서너 개씩 드시면 좋소. 요즘 연구에서도 대추의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하더군요. 시금치와 쑥갓 같은 푸른 채소를 드시오. 푸른 채소는 혈을 보충한다고 했소. 특히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아 혈을 만드는 데 좋다고 요즘 의학에서도 말하지요. 검은 콩과 검은 깨를 드시오. 검은 것은 신장을 보호하고 혈을 자양한다고 했소. 신장은 선천의 근본이니 신장이 튼튼해야 혈도 풍성해지요. 아침마다 검은 깨 한 숟가락을 밥에 섞어 드시면 좋소. 당귀라는 약재를 아시오? 삼계탕에도 들어가는 그 재료요. 당귀는 혈을 보충하는 으뜸 약이요. 당귀는 혈 가운데 성약이니라 라고 썼소. 하지만 약재는 함부로 쓰면 안 되니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으시오. 생선을 드시오. 특히 등 푸른 생선이 좋소.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것들 말이오. 요즘 말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붉은 고기도 적당히 드시오. 쇠고기나 양고기 말이오.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지만 적당히 먹으면 혈을 보충하는 데 좋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면 적당하오. 하지만 피해야 할 음식도 있소. 차가운 음식과 날 것을 과하게 먹지 마시오.
찬 음식은 비장과 위장을 상하게 해서 혀를 만드는 능력을 떨어뜨리오. 기름진 음식도 조심하시오. 혀를 탁하게 만들어. 둘째, 몸을 움직여 혀를 돌리시오. 오래 앉아 있으면 기혈이 막힌다고 했소. 움직여야 하오. 하지만 예순을 넘긴 어르신이 젊은이처럼 격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소. 걷기가 최고요. 하루에 30분씩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이 온몸을 잘 돌게 돼요. 아침 해가 뜰 때나 저녁 해가 질 때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오. 요즘 연구에서도 걷기 운동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식후 30분 뒤에 걷는 것이 혈당 조절에도 좋다고 하오. 팔다리를 느리고 당기는 것도 좋소.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크게 켜시오. 손목과 발목을 돌리시오. 허리를 천천히 돌리시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막힌 기혈을 풀어주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온몸의 혈을 돌게 하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오. 운동 후에 지나치게 피곤하다면 그것은 그대 몸에 맞지 않는 것이오. 셋째, 마음을 편안히 하시오. 칠정이 지나치면 혀를 상한다고 했소. 칠정이란 기쁨,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람을 말하오. 이런 감정들이 지나치면 혈이 손상된다오. 특히 노여움을 조심하시오. 화를 내면 간의 혈이 상하오. 성을 내면 간의 혈이 치받쳐 오른다고 했소.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과 같은 이치요. 근심과 생각이 많으면 비장이 상하오. 비장이 상하면 혈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오.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은 내려놓으시오. 어떻게 마음을 편안히 하는가? 명상을 하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생각하시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혈압도 안정된다고 요즘 연구에서도 밝혀졌소. 좋아하는 일을 하시오.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부르든 글을 쓰든 뭐든 좋소. 즐거운 마음이 혀를 맑게 하오. 넷째, 잠을 잘 자시오. 밤은 혈이 간으로 돌아가 쉬는 시간이니라고 했소. 밤에 잠을 자야 혈이 회복되오. 특히 밤 11시 전에는 자리에 누우시오. 방을 어둡게 하시오. 불을 다 끄고 주무시오. 요즘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본다는데 그것은 좋지 않소. 밝은 빛이 잠을 방해하오. 규칙적으로 주무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오. 다섯째, 따뜻하게 지내시오. 주위는 혈을 엉기게 한다고 했소. 특히 예순을 넘으면 기혈이 약해져서 추위에 더 취약하오. 배와 허리를 따뜻하게 하시오. 복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오. 발을 따뜻하게 하시오.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혈액순환에 매우 좋소. 하지만 너무 더운 곳도 좋지 않소. 사우나를 지나치게 오래 하면 기혈이 흩어지오. 모든 것은 적당해야 하오. 여섯째, 술과 담배를 멀리하시오. 술은 적당히 마시면 혈맥을 통하게 하지만 많이 마시면 혈을 상하오. 술이 과하면 혈을 소모시킨다고 했소. 특히 어르신들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술과 약은 함께 먹으면 안 돼요. 담배는 더욱 해롭소. 연기는 폐를 상하고 혈을 탁하게 한다고 했소. 요즘 연구에서도 담배가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당장 끊으시오. 일곱째, 물을 충분히 마시시오. 진액이 부족하면 혈도 마른다고 했소. 진액이란 몸속의 모든 액체를 말하는데 물을 마셔야 진액이 풍부해지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시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오. 요즘 의학에서도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순환이 잘 된다고 하더군요. 특히 혈전 예방에 좋다고 하오.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 이제 중요한 경고를 하겠소. 예순을 넘긴 어르신들이 혈과 관련해서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요. 첫째, 혈압을 잘 관리하시오. 혈압이란 혈이 혈관 벽을 미는 압력이요. 이것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터질 수 있고
너무 낮으면 혈이 온몸에 제대로 가지 못하오. 집에 혈압계를 하나 마련하시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재시오.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병원에 가시오.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꼭 규칙적으로 드시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임의로 끊으면 안 돼요. 둘째, 당뇨를 조심하시오. 당뇨가 있으면 혈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망가지요. 소갈병은 진액을 말리고 혈을 손상시킨다고 동의보감에 썼소. 소갈병이 바로 당뇨병이요. 혈당을 잘 관리하시오. 단 음식을 줄이시오. 흰 쌀밥보다 잡곡밥을 드시오. 과일도 너무 많이 먹지 마시오.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당분이 많으니 적당히 드시오. 셋째, 정기검진을 받으시오. 1년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으시오. 콜레스테롤, 혈당, 혈색소 등을 확인하시오. 문제가 있으면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쉽소.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시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러우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일 수 있소. 일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이요. 넷째, 약을 함부로 먹지 마시오. 요즘 건강식품이 참 많더군요. 텔레비전에서 온갖 것들이 좋다고 하지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약과 건강식품을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먹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오. 은행잎이나 오메가3 같은 것도 혈액을 묽게 하니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어. 뭐든지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시오. 한약도 마찬가지요. 이웃집 할머니가 먹고 좋다던데 하고 따라 드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니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하시오. 다섯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오. 넘어지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먹는 분들은 더욱 위험하오.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 집안의 문턱을 없애시오. 화장실에 손잡이를 다시오.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시오. 밤에 화장실 갈 때는 불을 켜시오. 이런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소. 사계절에 따라 혈을 보살피는 법. 계절마다 혈을 돌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오. 봄에는 간의 혈을 보하시오. 봄은 간의 계절이오. 쑥이나 냉이 같은 봄나물을 드시오. 새싹이 돋듯 그대의 혈도 새롭게 해야 할 때요. 여름에는 심장의 혈을 보호하시오. 여름은 심장의 계절이오.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이 손상되니 물을 충분히 마시시오. 찬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시오. 비장과 위장을 상하오. 가을에는 폐의 진액을 보충하시오.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니 배나 도라지 같은 것으로 폐를 윤택하게 하시오. 배가 건강해야 기가 잘 돌고 기가 잘 돌아야 혈도 잘 돌어. 겨울에는 신장의 정기를 간직하시오. 겨울은 신장의 계절이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시오. 추위를 피하고 따뜻하게 지내시오. 검은 음식을 드시오. 혈을 저장하는 때요. 마지막 당부. 그대,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소. 혈은 그대 몸속을 흐르는 생명의 강물이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소. 요즘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결국 건강의 근본은 기혈이 잘 돌아야 한다는 것이오. 예순을 넘긴 지금 그대의 혈은 예전만큼 힘차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오.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혈을 맑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시오. 대추 몇 개를 간식으로 드시오. 하루에 30분씩 걸으시오. 일찍 주무시오.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오. 이것만 실천해도 그대의 혈은 훨씬 나아질 것이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대 자신을 사랑하시오. 60년, 70년을 살아온 그대의 몸에 감사하시오.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혈을 돌려준 그대의 심장에게 고마워하시오. 내가 동의보감을 쓸 때 품었던 마음이 하나 있소.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소.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소. 그대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혈이 맑고 풍성하게 온몸을 적시기를, 얼굴에 혈색이 돌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오늘 이야기가 그대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오. 다음에 또 만나 이야기 나누기를 기대하며 이만 물러가겠소. 그대 건강하시오.